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지금 이번 주가 네. 마침내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네. 날입니다. 이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네. 위대한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국힘당 쪽에서는 야 그냥 탄핵 소추 그냥 해 그냥 청문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고마운데요. 아니 뭐 탄핵 소추도 하고 청문회 둘 다 하면 되죠. 둘 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좀 곤욕스러운가 봐요. 그렇겠죠. 네. 특히 이제 증인 신청에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최은순이 있으니까. 네. 네. 불편하겠죠. 야, 근데 선생님 그 저 대통령실에 그 저 출석 그 전달하려고 갔는데 내팽개쳐 버리던데요, 그냥 아예 땅바닥에. 화가 나서. 네, 대통령실 애들이 우리 안 받았어요 하면서 던져버리고 막 몸싸움하고 막 그 저 피켓도 찢어져 버리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갔는데도 완전히 그냥 어디 뭐 개돼지 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1월 초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한번 그 면담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냥 개 끌고 가듯이 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찰까지 넘겼어요 그거를. 그거 보니까 야 국회의원도 저런데 대학생들은 그냥 검찰 넘어가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아무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탄핵이 그냥 일반 명사라고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 쪽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요즘엔 조중동 같은 데서도 막 정말 가혹하게 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네. 특히 이제 김건희를. 그렇습니까? 조선일보가 연달아 11일부터 3, 4일을 사설로 계속 가요. 김건희를.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작년에 11월 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과로 가라고. 네네네.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저로 가라. 그때는 제2의 6.29 선언. 그렇죠. 그런 한동훈을 좀 띄워주기 위한 목적. 네네네. 이런 게 컸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뭐 거의 뭐 날리기 아니면 완전 무력화. 날리기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끝날 바에는 탄핵 국면으로 가서 정세가 뭐 소위 이제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그냥 빨리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시키는 거 선제적인 이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윤석열이 아예 자진 사퇴하도록. 네. 탄핵당하기 전에. 탄핵당하기 전에. 네. 그러면서 상황을 극우 세력이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러면 이제 역시나 한동훈을 내세우고 싶은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차기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한동훈을 지금 찍어서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개싸움은 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지금 선생님 그때 하려고 했던 그런 제2의 6.29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세력과 물러나지 않으려는.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보수대연합을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격돌이라고 봐야 되겠고 현 상황은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도 장기적으로는 대상일 테고 뭐 이낙연은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다시 주워올 수가 없고 우리 뭐 낙엽이 돼버렸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낙엽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뭐 썩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뭐 또 야당이나 일부에서 최대한 끌어당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개헌이라든가 뭐 연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연정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보수 대연합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아마 보수 대연합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 결국 12월 말에 많이 거론됐던 이 보수 대연합, 소위 세판짜기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대상이 좀 다르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같죠. 그 끈질기게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군요.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 음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돼버린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런 급속도로 퍼져버리고요. 이거는 정말 이 국민분들의 이 140만 청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대기자가 없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대기자가 없습니다. 네. 곧 해야죠. 오늘 이따가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도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런 와중에요.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이게 그 MBC 뉴스데스크가 크긴 크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인터뷰했거든요. 네. 저는 9시에 나올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일 보고 있었는데 오유 막 8시에 뭐 나와가지고 막 캡처해서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축하드립니다. 네. 유명인사가 이제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졌죠. 예. 물론 고소당했으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괴롭히긴 테니까 귀찮긴 할 텐데 그래도 훨씬 더 유명해지실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탄압당한 이제 가수 그래서 훈장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훈장까지는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옛날에 보면은 국방부에서 그 불온도서 지정했을 때 그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다. 나중에는. 그래서 출판사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는 왜 불온도서 선정이 안 된 거야? 우리도 빨리 해줘라. 우리 책도 새빨간데 왜 우리 책은 안 했어? 그러니까 불온도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홍보 효과. 책이 잘 팔렸단 말이야. 크다. 잘 팔렸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KTV거든요. KTV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국가기관에서 있는 영상은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들을 삭제시켰어요. 한 47개를 삭제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재밌는 것은 대부분은 김건희 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건은 더 적어요. 이것만 봐도 VIP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영상을 삭제한 것만 아니라 이제 고소까지 한 거죠. 이 고소까지 할 일인가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원래는 아닌데 찍히신 거죠. 제가요?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탄핵 때문에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그 탄핵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그게 또 꽤 인기를 끌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좀 약간 그 채널에 올린 게 그 유튜브계 말로 떡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겠네. 바로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더라고 3일 만에. 맞아요. 저는 뭐 책 내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탄압이 안 들어오거든요. 선생님 책 제목을 제가 하나 정해드릴까요? 탄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빨리 내시면 되는데. 탄핵의 심리. 탄핵의 심리.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써야 고소가 들어오는 거죠. 잘 팔려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었으니까. 뭐 안 그래도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불을 당기는 더 그걸 가속화시키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제 타격 대상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혔군요. 찍힌 거죠. 표적이 됐군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47개 혹은 어디는 56개라고 나오던데요. 유튜버들은 삭제 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이제 고소를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하고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그 변호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요. 다른 쪽은 보니까 이게 최지우 변호사라고 그래요. 고소한 사람이? 예, 고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고소한 사람은 KTV인데 이걸 담당한 변호사가. 그쪽에. 근데 이 최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저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고 지금은 나와서 이걸 담당하는데 지금 김건희 변호사라네요. 김건희의 변호사다. 그럼 김건희가 바로 시켜서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유튜브 수익 정지되고 이런 것들도 김건희가 시켰을 거다 이렇게 이제 심정을 있었거든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 안 두지 내가. 서울의 소장 이런 거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KTV 고소를 보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변호사니까 이거는 이제 물증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한테 찍히셨군요. 좀 고생 좀 하시겠는데 앞으로 더. 그럼 이것만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근데 뭐 김건희 이제 곧 날아갈 거니까. 그렇죠. 그 고소 사건 마무리되기 전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날아간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변지섭 씨가 뭘 걸었나. 이 노래 부르신 분이. 근데 그게 노래나 작곡가나 가수가 거신 게 아니고 KTV가 자기를 영상을 썼다고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김건희가 기분 나빠서 건 건데. 그렇죠. 괴롭히게 하는 거죠.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걸면 되는데 왜 저작권법으로 걸었을까요, 이거를? 탄핵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건 뭐 명예훼손으로 걸기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아, 탄핵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하자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판정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네. 근데 조사권법도 법정에서 이게 유죄가 될까요, 이게?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데 네네. 이제 억지스럽게 또 요즘에 하도 이상한 판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판사를 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 판사한테 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떠겠냐. 네. 아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저작권법이니까 그건 제가 좀 힘을 써보죠.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제가 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탄핵이 필요한 거를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도 한번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 걔한테 시키는 게 저보다 잘할 겁니다. 예, 제가 선생님께 노래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좀 하셔가지고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모두 함께 탄핵이 필요한 거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부른 거 영상 틀어놓고 같이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윤석열 탄핵이 필요한 거죠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원한 관계냐? 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합니다. 비방전이. 네, 아까 뭐 동영상 어디서 잠깐 봤는데 UFC던데요. UFC가 뭡니까 선생님? 그 격투기. 격투기. 네. 그 밖에서 한동훈하고 원희룡 지지자가 눕혀놓고 맞아요. 뒤에서 이거 뭡니까 위에서 때리는 거 그거 하던데요. 그 뒤통수를 네, 깔고 의자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실내에서 한 거고. 네, 밖에서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그 장외 뭐 가림없이 지금. 네, 맞습니다. 전면전이네요. 그래서 뭐 개싸움이 뭐냐 이런 게 못 보신 들이 있으면 그 동영상 보시면 그게 개싸움이에요. 개싸움의 본질을 보여줬다. 진수를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선생님 이게 저희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큰 손이 결국은 이제 제2의 6.29 한동훈을 좀 띄우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띄우기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괜찮았다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지금 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높아요. 그 국힘당이 좀 약간 좀 이 전당대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 지금 두 세력은 화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살려놓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한동훈으로 권력 추를 이동시켜서 그게 제일 나은데요. 국내 정치는 한동훈이 다 하고 그냥 그 윤석열은 도장 찍는 거 있죠.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준다 그러면 꽝.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위대랑 뭐 동맹한다 그러면 꽝. 이런 역할이나 그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 그냥 3년 동안 식물로라도 있어요. 네, 식물로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한동훈이 다 하고. 아니면 뭐 조금 뭐 일찍 물러나더라도. 그게 나은데. 나은데 지금 분위기가 둘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 그런 공존 이런 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게 돼버렸다. 너무 둘이서 사이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싸움은 지금 자제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양쪽 진영의 싸움이. 지금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희룡이 이제 한동훈 그 댓글팀 이것도 진짜 좀 골 때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김건희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동훈한테 보낸 그 글에다가 뭐 제가 댓글팀을 뭐 운영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그럼 김건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야? 이쪽으로 확 갈 뻔했는데 갑자기 장해찬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딱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그 문자를 덮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죽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안 나온 건데 그렇게 나오면 뭐 거의 이제 바로 날아갈 정도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 가벼운 것들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거의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야 저것들 댓글팀 운영했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했고 한동훈도 운영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셈이죠. 문자를 통해서. 네. 한동훈은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뭐 자발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댓글팀이 일단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존재 자체는. 네. 자기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모른다 그랬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서 그런가? 댓글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는 모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예. 뭐 자발적으로 했는데 뭘 어쩌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변명도 잘 못한다 한동훈은. 그런 거군요. 예. 그 지금 이제 뭐 원희룡 쪽에서 댓글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뭐 쫑알쫑알한다고. 이걸 뭐 거의 뭐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원희룡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웬만한 사람은 다 발라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건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랄까요 가짜 자존감 같은 게 높은 원희룡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원희룡이. 그렇게 어떻게 표현된 게 있습니까? 원희룡이. 원희룡이 나르시스트로. 뭐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죠. 그렇습니까? 원희룡은 나르시스트다. 그러니까 잘난 체 엄청 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과시욕이 심하고 뭐 이런 거 전형적인 나르시즘 성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통제력은 좀 부족한. 그때 한번 생방송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나르시스트 특징이기도 해요. 왜요? 그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 과민 반응 보이는 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예. 아니면 역으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든가. 네, 대체로는 폭발하죠. 그렇군요. 길길이 뛴다 그럴까요? 네. 저는 그때 뭐 진짜 이게 미쳤나. 네네네. 생방송인데.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심한 나르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엄청 잘난 사람인 거 지가. 자기가. 네, 엄청 잘났어요. 원희룡은 항상 이제 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런 원희룡이 한동훈을 뭐 우습게 봤겠습니까? 저 자식은 내가 다 발라버릴 거야. 네네. 근데 딱 걸렸는데, 야 당해보니까 계속 터지는 거죠. 네. 한동훈 그 깐족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뚜껑이 열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자제력이 또 약한 사람 아닙니까? 폭발을 잘하는. 그런 것도 좀 있겠군요. 그럼 이게 이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다 그럴까요? 원희룡이. 네. 한동훈 페이스에 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렸다.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쫑알쫑알한다고 거의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말하는데 계속 궁시렁대고 쪼갈거리고 옆으로 3000% 빠지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희룡 입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독특한 캐릭터니까.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최강욱 의원도 사실 처음에 한동훈 보고 너무 황당해서 뚜껑이 열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원희룡은 대략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민주당하고 이제 싸우는 쪽이었으니까 그러려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깐족거리니까 순간 완전히 이제 나가버린 거죠. 뚜껑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지자들 간에 이 주먹 다짐까지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거기 자리에서도 원희룡이 아니라 대놓고 그냥 한동훈을 까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나오니까 이제 막 배신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 먼저 배신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격투가 붙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동훈의 그 장점이랄까요? 특기.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든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근데 그게 원희룡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청문회 보다 보면 국민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죠. 화가 나서. 테레비를 깨고 싶죠. 네. 테레비를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달려가서 당장에 가발을 뜯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안 그랬겠냐 이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원희룡 지지자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머리 한번 잡히겠는데 원희룡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지자들이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글부글 막 저 깐족이 저거 화가 너무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 사태까지 유발했는데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쫑알쫑알이. 네, 쫑알쫑알과 깐족깐족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감정의
강은 너무 선거네 서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깊어져 버렸네요. 예. 이건 누가 그러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이고 두 세력 간의 이제 그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고 네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 살았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죽는 거고요. 거꾸로 한동훈이 살았다. 그럼 원희룡 원희룡 죽는 거예요. 뭐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나간다.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이명박 그때 대결에서도 뭐 오히려 박근혜가 되면은 이명박이 감옥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뒤로는 위안부에 되면서 이제 정말 그 기득권끼리 서로 돌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이게 다른 거네요. 그때 인간들에 비해서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거는? 그거는 계통적으로 계속 나빠져 왔어요.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신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 더 심해지다.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이 제일 심한 거죠.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 특히 국힘 쪽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뭐 저는 폐수천회장이다 이런 얘기도 쓰레기 집합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토론회 때 보면은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국힘당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군요. 그 순간에 넘어가 버리는군요, 감정이. 화가 나니까. 이성을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이 정신 건강에 지금 현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큰 손의 구도대로 잘 가기가 또 쉽지만은 않네요. 걔네들 안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렇죠. 아니 그 작전을 치는 쪽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내가 뛰어난 작전 을 짜는 전략가라고 쳐요. 축구 감독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저 학생 전술들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야 너는 이런 전술을 써야 되니까 네 역할은 이거야. 이 자식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술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돌대가리라 가지고.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를 작전 이해 능력이 있는 전술 이해 능력이 있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감독이 없는 조건에서 뛰잖아요. 들어가서. 그때 전술적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중요하죠. 저쪽에서 오면 나는 뛰어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훌륭한 선수인데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가서 고소장 제출해 이런 건 하는데 단순한 거. 야 쟤를 어떻게 좀 쳐서 없애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지가 주먹으로 쳐버리는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머리가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전 이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둘이 좀 약간 도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있는 거죠. 저 선수한테 내가 저놈한테 공을 못 주겠다. 그것도 있죠. 저놈한테 주느니 내가 차라리. 그래서 하나는 머리가 나쁜 거고 또 하나는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로 감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둘이서 참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야 패스해줘 이랬는데. 그렇죠. 밖으로 쳐버리는. 이런 저놈한테 주느니. 다리를 쳐버린다든가. 뭐 이런 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리를 쳐버린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작전이란 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미군이 사실 육상전을 피하게 되고 육상전을 이제 고전하면서 미국 육군은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못한다 전투.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작전 이해 능력이 없답니다. 그거 병사들이 그래요. 미국의 저 군인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맹, 맞습니다. 문맹자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맹도 받고 마약, 몸 뚱뚱한 사람, 범죄, 문신 이런 거 다 없애면서 다 받았고,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군대 지원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군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작전 이해를 못해. 작전을 이해 못해서 여기 머리 다 차는 것도 있어요. 귀에다. 뭘 차요?
무전기 같은 거. 아. 그래서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작전 자체를 주고 가서 수행하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무전이 끊기면 다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 딱 그 꼴이 났다. 지금 국힘당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할 때 네. 원희룡이랑 그 한동훈 귀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이어폰을 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마치 그 축구 감독이 현장에 그냥 선수 뛰어 넣은 것처럼 네, 네. 그 순간에 걔들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안 되는군요. 가서 적당하게 싸우고 뭐 이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하고 가가지고 막 네, 머리채 잡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네, 그래서 통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들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네, 구성에 몰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140만 청원이 이뤄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폭로전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자꾸 뭐 녹취록이 터지고요. 네.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증상이죠. 정권 말기 증상. 네. 곧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태블릿 PC 그렇죠. 이제 뭐 스모킹 건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요. 국힘당 그 후보 4명이 당대표 후보 4명이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OX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4명 다 O. 찬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이거 미쳤나 봐요. 원희룡도 찬성해요, 동그라미. 와. 네. O 다 O. 선생님 김건희가 이거는 저작권법으로 고소하지 않을까요? 4명을? 이거는 그 무슨 법이지? 내란죄. 국가 뭐를 뒤집으려고 하는 국가 변란을 꾀한 내란죄로 아마. 내란 음모죄입니다. 내란 음모죄. 세네. 김건희 입장에서 이거 내란 세력이죠, 이것들은. 아니 한동훈이 든 건 뭐 당연히 들어야 돼요. 지금 거기서 안 들면 안 돼요. 네네. 나경원도 김건희랑 원한이 있으니까 들겠죠, 당연히. 김건희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죠. 근데 나경원도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나경원이 봤을 때는 진짜 좀 이게 저급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죠. 저 천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서 나경원 집안은 뭐 무슨 학원이더라. 뭐 아무튼 그런 학원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엘리트층 그리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자기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김건희는 자기도 서울대라 그러지만 나경원 입장에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이 봐도 황당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경원과 김건희. 나경원도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당연히 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윤상현은 어차피 존재감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희룡은 지금 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야, 그럼 오늘 김건희랑 윤석열이 또 비도 오는데 또 낮술 처먹으면서 원희룡 불러다가 원희룡 부르겠군요 오늘. 네, 야 들어와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그럼 원희룡이 제가 오를 들었었나요? 잘못 들었네. X인 줄 알았는데. 특검법 아니라는 건 줄 알았죠 저는. 네,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또 이러겠죠 뭐. 가서.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원희룡이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원희룡은 약간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한테 찌그러져 가지고 딸랑이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또 겁쟁이가 아닙니까 원희룡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 특검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싹 있으니까 얼떨결에 공을 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막 울었겠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나 오늘 죽었어. 뭐 이제. 그러네요. 지금쯤 전화 왔겠어요. 네, 성렬이 형한테 오늘 죽었어. 뭐 이러면서 또 막 후회했겠죠. 네. 이제 어쨌든 원희룡 그렇게 대가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때 그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원희룡이 뭐 약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저 말이 지가 꼬였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을 줄 알았더니 네 그때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다시 여지없이 밀고 나왔죠. 그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기자들이 세게 나오고 여론이 세면은 좀 주춤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뭐 사뭇 좀 다른 분위기예요. 너무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면면들이
최고위원 그 면원들도 정말 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같으면 네. 뭐 수박 논란이 있을 만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민주당과 국힘당은 지지자가 좀 다르죠. 국힘당 지지자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포형 보수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는 결국 합리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수가 주로 지지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꾸기 위해서 극우 세력에 빌붙는 자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욕에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이 국힘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자의 성분이 안 좋아요. 이제 뭐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거나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난동 사건도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공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없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 간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라는 얘기는 합리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민주당 잘 안 가죠. 네. 국힘당 주류 쪽에 붙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익을 챙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익적 마인드가 있는 이제 공익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힘당하고 질적인 차이가 나요. 지지자들이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 뭐 이러면 쓰레기 다 치우는 사람들이라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집회하면 거기다 이제 똥 싸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지저분하게 놓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국힘당의 뭐 당대표 선거는 사실 조폭두목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누가 더 깡패인가 싸움 잘하나 그래서 이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고 깡패 두목 경연대회군요. 네, 선발대회. 그래서 이제 거의 UFC 시합 같은 거죠. 근데 민주당의 사실은 이 선거는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이런 선거는 국가 지도자급들을 선출하는 대회라고 봐야 되죠. 사실 국힘도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 당은 이제 썩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조폭 집단이니까.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출사에 얘기 쭉 길게 쓴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뭐 기본사 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도 해야 된다. 기본소도 기본사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 그거 빼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다시 좀 든 거죠. 이제 그 미래 비전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먹사니즘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야 진짜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새끼 댓글 부대 운영했어요. 이싸움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문자 씹었어요 이제. 쫑알쫑알해요. 쫑알쫑알거려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네. 당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뭐 비교하면 안 되는 정당이긴 합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사실 이제 수박 논란이 사실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실제로 당내 그런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그런 게 좀 이번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 탄핵 청문회 이것도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140만 명의 압박도 있지만 또 사실상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의 또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트럼프가 사실 이번 사건이 없었어도 대통령이 거의 되는 건 확실했어요. 그랬죠. 분위기상. 지난번 그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저게 지금 사람이냐 좀 개 죽을 쓰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바이든 교체 해단되니까 나오고 그렇죠. 교체설이 뭐 나오고 사방팔방에서 사퇴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게 없었어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그런 게 되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거의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요. 미수 사건이죠. 암살 미수 사건이.
여기서 트럼프가 연락에 멋있는 사진 하나 또 찍었어요. 네. 성조기를 바탕으로 대단하대요. 피 흘리면서 손드는. 네. 그거 SNS에 퍼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지 화면이 됐습니다. 네, 결국.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대선은 끝났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무조건 대관식이다 지금. 네, 뭐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흘러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네네. 뭐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실. 네, 지금 그런 것도 많죠. 음모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 그 미국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강경 예. 세력, 이게 예. 이제 바이든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세력은 세계의 미국 패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전도 더 지속하고 끌고 가고 빨리 끝내지 않고 아하. 또 동아시아에서도 나토를 끌어들여서 필요하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네. 이게 이제 바이든 세력의 입장입니다. 네. 이쪽 진영. 트럼프는 야 우리 패권이 무슨 이제 종쳤지. 현실을 좀 인식하자. 그렇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주의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찰은 무슨 세계 경찰이야. 우리나라도 뭐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어치고 그냥 우리나라만 챙기고 다른 나라는 딱 하나만 괴롭히자 중국만. 네. 예, 이게 그런 분위기죠. 트럼프라고 네,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주의 대 뭐 쉽게 하면 세계 패권주의, 네. 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력이 격돌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예. 격돌에서 불리해진 거죠 이쪽 세력이. 네. 그럼 얘들은 어떡하지? 트럼프가 되면 우리 다 세대는데 네네. 어떻게 이걸 막지?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쟁을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세계대전으로 아하. 대선을 아예 연기해버리자 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젤렌스키 예. 우크라이나처럼 처럼 해서 지금 그 윤석열이 가장 유혹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랬다가 자기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 아, 미국이. 왜냐하면 핵전쟁으로도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가 핵도 있고 북도 핵이 있고 이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확대하자니.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미국에서 나왔던 게 암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 실제로 나왔어요 여러 얘기가. 트럼프 암살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아, 그래요. 네. 이 와중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의심 가는 거죠. 네. 게다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연설하던 곳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특히 전직 대통령의 트럼프가 네네. 연설하는데 네. 저격이 가능한 건물은 그러니까요. 사전에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단하고. 그래서 이 뭐 쉽게 하면 20세 청년이라는데요. 네, 20살. 네, 그 청년이 저격하기 좋은 건물에 네. 룰랄라 올라가서 네. 기어 다녔는데요. 그걸 또 목격했어요. 목격했습니다. 26분 전에 시민들이.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도 올라갔답니다. 경찰도 진화하고. 올라가서 아니 보고 미끄러져서 떨어졌대요. 경찰이요? 예. 아 그러면 그 뭐 야 이따 뭐 협의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끝이더라고요 기사가. 그리고 시민들이 저기 총 든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또 그 소리 듣고 기어갔나 봐요. 네.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들키려고. 그걸 또 경찰한테 옆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 있는데 이런 거는. 이것을 경호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다. 예. 사전에 차단을 못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음모설이 일파만파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뭐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거 네. 가만두겠습니까? 예. 트럼프 성정에 네. 박살을 내겠죠. 네. 어떻게든 잡으려고.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죽었으면 트럼프가 총에 맞아서 아하. 암살당해서 죽었으면 미국은 거의 내전 발발 분위기로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귀만 스치고 이걸 하는 바람에 이 대선판이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상황이. 네. 그럼 이제 나토니 뭐니 지금 벌써 다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정책을 내고 예. 발언을 하고 네. 만날 때도 바이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급속하게 변했더라고요.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래요. 네, 지금 급속하게 변했고 네. 중국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보니까는 우리도 그 주미대사가 그 조현동인가 하는 그 놈인데 그 놈이 바로 그 밀워키입니까? 그 지금 이제 트럼프 연설하는 거 그쪽으로 네. 바로 뛰어가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접촉하려고. 지금 트럼프 쪽으로 이제 줄을 되려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립니다. 지금요. 네네.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관 쪽도 네네.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랬다잖아요. 바이든 안 만나고? 바이든 안 만나고 그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트럼프의 더 승리가 거의 확실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세계가 지구촌이
트럼프 당선을 전제하고 네.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될 상황이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은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이든이 죽이려고 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바이든이 네. 뭐 치맨 때 그런 걸 지시할 능력이 되겠어요? 그럼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네, 바이든을 그 네오콘. 뒤에 있는 세력, 네. 실질적인 미국 지배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하는 부르죠. 뭐 그림자 딥스테이트.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딥스테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딥스테이트가 네. 딥스테이트 쪽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거의 그런 뭐 얘기가 그 있고요. 의심이 그쪽이 좀 제일 크다. 그쵸. 음모론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이득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쪽에서 한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죠. 그쪽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그러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컸죠. 네, 너무 커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리 명사수라 해도 귀만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요. 가능하겠어요. 네. 야 트럼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야 나 귀만 좀 쏴줄래? 그리고 서서 귀 쏘는 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귀만 쏘는 게 나와요? 살짝 그런 뭐 모르지 이제 그 빠른 순간에 트럼프가 마술 실력이 있어서 네. 송곳으로 자기 귀를 찔렀다 스스로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음모론이 네. 되겠는데 그게 총을 쏴서 뚫었다면 네. 그거는 음모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트럼프 쪽 자작극이라고 하기 좀 하긴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너무 무모한 자작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쪽 자작극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더 높고 오히려 그- 이제 그 딥스테이트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큰 손들의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식의 모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승세가 굳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결정적인 말씀이네요. 네. 그 말씀이 결정적이네요. 어차피 바이든은 계속 실수하고 있었어요. 나토 정상들 앞에서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 푸틴입니다.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네, 네. 그거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대단해요, 진짜. 네. 그리고 어떤 데 방송에 나서 자기 여자라 그랬대요. 네, 흑인 여자. 네, 흑인 여자.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되거든요. 네, 그러네. 근데 여기서 뭐하라 그렇게까지 위험한 무리를 하겠어요. 무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럼 오히려 그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쪽이 가능성이 높죠. 큰 손 쪽이 가깝네요. 그쪽은 당연히 절박하게 그러네요. 암살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개연성이 있죠. 전쟁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참 미국 정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11워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데.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미국의 내전의 어떤 신호탄 같은 그런 총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오히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도 도둑질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쳐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근데 그건 그냥 참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건 못 참겠다. 트럼프를 죽인다. 그리고 혹시 사법 처리가 됐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사법 처리는 다행히 지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그냥 날개를 호재가 달았다. 돼가지고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내전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 세력이 뭔가 내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전 가능성은 조금 약화된 조금 약화된 거 아니냐. 않냐. 트럼프가 오히려 승세가 굳어지면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일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성일종, 네, 성일종이 여러 번 좀 등장하는데요. 성일종이 이제 그 총선 시기에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했던, 네. 그게 이제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김병주 의원이 저 정신 나간 국힘당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사과해라 이러면서 그때 또 성일종이 또 만나러 갔어요. 김병주 의원을 사과 안 할 거예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내가 왜 한국과 일본하고 뭐 동맹이냐? 그래서 성일종이 나 돌아간 다음에 걔들 사과를 내거든요. 네. 이번에 또 나왔는데 이놈이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군이 발표했다고 하니 이거는 이제 성일종이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원점을 한 13군데를 파악해놨다고. 근데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이죠. 근데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는 게 어제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던데 자꾸 우리 쪽에서 보내니까 그렇죠. 대북견대를 보내니까는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그 나온 그 담아 보니까 굉장히 세던데요. 뭐라고 그러더라.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고 네네네.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계속
삐라를 보내면 네네.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응을 네, 하겠다. 오물풍선 아니다. 오물풍선 보냈는데 다른 걸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그게 16일 담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러면은 뭐 100%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 던져놓고 네. 네. 상대방이 방어하니까 이거 너 기관총 쏘아버리는. 네, 그러겠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이런 짓을 지금 한 것은요.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갔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 김건희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따라갔다고 봐야 되겠네. VIP는 지금 김건희니까요. 네. 그래서 VIP인 김건희가 NED를 만났습니다. NED 예. 행사에 참가했어요. 야, NED 진짜. NED 많이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 진흥재단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네, 보통 네. 뭐 이 NED가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김건희를 이제 거기에 초청해서 예. 뭐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네. 근데 이 NED가 뭐 하는 조직이냐? 박상학의 그 탈북자 네. 단체에 돈 대주는. 돈을 대주는 단체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삐라 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NED가.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사실상 미국이 나뉘는 거라는 걸 증명해주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NED가. 네, 거기에 있는 뭐 수잔 뭐 어떤 아줌마는 수잔 솔티. 솔티인지 네네. 게티인지 하여튼 이 아줌마가 한국에 뻑하고 와가지고 막 이제 그렇죠. 박상학이도 만져주고 이러고 네네. 가요. 근데 어쨌든 이 NED는 미국 국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CIA 외곽 단체로 보통 얘기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3세계나 이제 미국말 안 듣는 나라에서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 세력이 있으면 지원한다든가.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도 NED가 키웠다 뭐 그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CIA 외곽 조직이죠. 네. 이 NED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거기 네. 김건희가 참가해서 야, 이거 대북 진짜 큰 뉴스예요, 선생님. 대북 강경 발언을 했어요. 큰 뉴스입니다, 진짜 이거. 네. 그러면 NED는 삐라살포 배후 조종 세력인데 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남쪽에서는 삐라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에. 네, 박상희가. 와, 이거 그게 1차 삐라죠. 동시 행동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상학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NED를 만나가지고선 박수치고 앉아 있으니까 삐라 난리란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네, 있겠고. 알겠습니다 하고 날린 거군요. 거꾸로 또 달리 보면 네. 김건희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삐라 살포를 도와주세요. 좀 할 수 있게. 그럼 NED가 전화만 걸면 돼요. 박상학한테. 네, 야 네, 날려라. 네. 그럼 날릴 거 아니에요. 예. NED의 지령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날렸어요. 네. 그리고 또 날린 거야. 한 번 더. 네. 그래서 김혜정 부부장이 16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는 게 네. 그 전에 이틀 전인가 담화가 있었어요. 그 맞아요. 삐라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 1차 삐라를 날린 거예요. NED의 지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1차를 날린. 김건희가 NED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번 날렸는데 네, 바로 그 시점은 알지라도 그 전후에 후죠. 이제. 근데 그 이틀 뒤에 또 날렸다. 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참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더러운 걸 보게 될 거라는 정도로 담화가 나왔었거든요. 이틀 전에는. 네, 근데 바로 이 사이에 또 날리니까 다른 대응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 그다음에 대응 방식 변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네네. 자꾸 날리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물포선을 날리기도 전에 또 날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김건희가 NED를 만난 것, 예. NED와 연계가 있는 어허. 박상희 탈북자 단체에서 삐라를 연달아 무리하게 날리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연관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자기들을 살려주겠습니까? 네. 두 사람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달려가서 뭐 김건희가 VIP니까 네. NED는 김건희가 가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일은 김건희가 하도록 해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도장이나 찍고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 대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래? 아하. 약속 다 했을 거고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뭐 이제 뭐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도울 수 있느냐? 예. 삐라 날리는 것 정도는 좀 하게 해주세요. 네네. 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원점 타격까지도 허락을 했다가. 받았을 수도 있었죠. 직접 국지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미국이 이게 사실 이제 한반도의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전면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런 뭐 네. 트럼프 되면은 국가안보보좌관 될 거라고 하는 콜비라고 콜비. 하는 그런 네. 사람들도
야 이거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그 감당 못한다. 네. 그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 적은 우리 중국이랑 붙는 그런 빅매치고 뭐 이렇게 이제 발을 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네. 지금 분위기는 막 즉각 전쟁으로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이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 완전히 전쟁으로 한 발짝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예, 예.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방부 혹은 뭐 군대가 네.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하. 못합니다 절대. 네, 이건 받았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과 허락 상의 없이 그냥 했다, 네. 바로 또 대사가 찾아와요.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면, 안 했었다면 필립 골드버그랑 확성기처럼. 야 이리 와봐봐. 야야. 무슨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원점 타격? 뭔 개소리야?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발표했잖아요, 송일정이가.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가서 뭐 이걸 따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따왔다. 네, 가서 막 온갖 걸 다 퍼주고 요걸 언제 얻어왔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대한 전면전으로 비화는 막는다. 예를 들면 연평도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 연평도 때 남쪽에서 포 사격을 하자. 네네. 북쪽에서 연평도를 타격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남쪽에서 더 대응을 못 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일화죠. 비행기 못 뛰게 네, 하는 거. 그게 그때 이제 이 한국의 군인들 그런 TF팀이 꾸려져가지고 이걸 네. 즉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네. 그래서 한 장군은 즉각 타격해야 된다 네, 북한을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 거기 책임자가 그래서 계속 미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되냐 왜 말이 없냐라고 해서 뭐 시간이 뭐 한참 흘렀어요. 네. 지금 이미 포격이 됐는데 그렇죠.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뭐 출동을 했다. 출동을 네. 실제로 쐈든가 뭐 못 쐈든가 그렇습니다. 뭐 대응을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비행기가 처음엔 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떴는데 미국에서 다 그만 내려와. 내려와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 관리는 하죠.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점을 만약에 타격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북쪽에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서 쏜 데다가 또 쏘겠죠. 예. 연평도처럼. 그럼 거기서 스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스톱하겠다. 네, 거기서 스톱. 진정. 몇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해라. 좀 맞아라 좀 맞게는. 근데 너희도 지금 쏘고. 선생님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네. 그 원점 타격에서 그전처럼 연평도 때처럼 그냥 하겠냐? 사실 연평도도 수십 배로 사실 온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냐 싶은데요.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했던 얘기죠. 올해 북쪽이 했던 일관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순간 바로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것도 예상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걸 허락한 거죠? 국지전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러니까요. 전면전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게 이건 모험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이 터지면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은 안 할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니들이 필요하다면 자위대 정도. 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나토 군대 이런 데서 어떻게 좀 해와라.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우크라이나식으로 전쟁을 할 생각이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 네. 이 윤석열이 지금 완전 정권 위기에 몰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140만 청원으로 해가지고 탄핵이 완전 일반화돼 버리면서 윤석열이 정권의 위기에 몰리니까 저도 이번에 김건희가 미국 가가지고 NED 만난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거기서 무슨 뭐 북한 공개 처형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 일요일이었습니까? 그 탈북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일련의 흐름이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네. 지가 폼을 못 쏘니까 입으로 이제 주둥이 미사일로 지금 막 엄청 김건희까지 나선 거거든요, 이게. 네. 이 전쟁의 위험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냥 원점 타격이 그냥 원점 타격으로 끝나고 국지전으로 끝나겠는가 이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 그건 사실 상황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북쪽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요. 네네. 이 상황이 어차피 미국이 8월 달에 진행될 을지 프리덤인가요? 네네. 그거를 취소하지 않는 한 한 번은 붙게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일종의 모험을 하는 중인 거죠. 그 훈련 때 미국이 참가한 훈련을
기점으로 붙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네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다. 네, 뭐 이제 삐라를 주고받고 원점 타격하면 미국은 일단 빠지고 한국군하고만 싸워라.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황을 봐서 우리는 판단하겠다. 예.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11월 달에 당선되면 네네.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할 건 거의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늘도 좀 언론들 보니까 일단 중국하고는 우리가 맞붙을 거야. 네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내가 가만 안 둬? 트럼프가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매니아잖아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중국만 패는. 네. 근데 이제 뭐 러시아나 북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공언을 한 게 뭐냐면 네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우크라이나전 끝내겠다. 맞아요.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네. 네. 러시아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네. 중국만 치면 되니까. 그럼 북한도 똑같아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회담에서 거의 타결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존 볼튼인가? 소위 이제 그 바이든 배후에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놈들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딥스테이트를 발라버리겠다 그랬었거든요. 네오콘 발라버리겠다. 네, 발라버리겠다 그랬었는데 못 발랐어요. 저번에 되고 나서 못 바르고 당했죠 오히려. 이번에는 또 발라버리겠다. 이를 갈겠죠. 이 자식들 이번엔 발라버릴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거를 이번에 당선되면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트럼프는. 그렇게 보면 북과의 화해를 추진할 게 거의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네오콘들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들 룰루랄라의 시절은.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전에 사고를 치려면 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전쟁 위험성은 지금 굉장히 좀 11월 전까지가 매우 높은 거죠. 높은 상황이네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초부터 10월설이 나온 겁니다. 네. 10월설. 네. 그 10월에 북이 공격을 한다가 아니에요. 네네. 대선이 11월이니까 네. 10월 전에 여기서 터지면 일이 터져야 터질 수 있다. 그 네오콘이 뭐 한다면 그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으로 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귀에 피까지 나가지고 이 더 위험해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전쟁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네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끔찍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원점 타격을 허락했다. 네.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추세를 봐야 돼.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이 두 번째 담화 16일 담화에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고 했는데 오물풍선에 뭐 처참하게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보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훨씬 더 센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남쪽에서 원점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럼 대응하면 북쪽은 대응 방식 변화라고 그랬단 말이죠. 오물풍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멈추려면 삐라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북에 대해서 자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야죠.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안 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뭐랄까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그럽니까? 서로 상승 궤도를 그리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강대강 대결 이거를 멈추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탄핵에 몰려 있고요. 바이든은 지금 그 재선의 어려움 여기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이랑 바이든은 사실 뭐 당으로 치면야 여기는 뭐 국힘당이고 거기는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 내용으로 봤을 때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의 그 지금 생명줄이 위태위태한 속에서 전쟁의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험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봐도 젤렌스키는 멀쩡하지만 국민들은 계속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다 죽죠. 네. 지금도 보니까는 뭐 계속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가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근데 이제 또 이 최근에 또 그 뭐 녹취록에 보면은 이 또 삼부 토건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놈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작년 7월이었나요? 그 물난리 있을 때 빨리 윤석열이 안 오고 뭐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놈이 갔던 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때 생직사 사직생 얘기했을 때 그거 얘기하면서 갔다 오는데 이때 그냥 삼부 토건이 막 주식이 팍 뛰었대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이 와중에서도 지네 돈 벌릴 생각이 그냥 완전히 그렇죠. 이용하는구나. 얘들은 뭐 전쟁 나면 잠깐 나갔다가 돈 챙겨 있다가 이기면 들어오고 지면 안 들어오면 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대기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가 가가지고 북한 인권 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19일이 바로 우리 최혜병의 기일입니다. 이 최혜병의 죽음 이거 누가 죽인 건지 예? 그 본질이 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우리들의 인권의 이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한 싸대기도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탄핵으로 그 염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탄핵 청문회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요일 날 이번에 전국 촛불인데요. 전국 집중 촛불인데 탄핵 청원자들 다 모이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다 모이고 우리 김태형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대기자가 없으니까 네. 오늘 마무리하고 함께 토요일 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